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들을 두셨죠?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치를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를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수 전문 학원인 이천총설 기숙학원의 부설연구소를 두고 운영 중입니다. 자, 2024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제가 이 수시와 정시의 숫자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미확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교육당국에서는 최소한 정시를 이제 30% 이상을 확대해서 쓰자 이렇게 계속 이제 정책을 펴왔는데 실제는 좀 거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같은 경우가 수시가 75.7%, 정시가 24.3%죠. 30%에 많이 모자릅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 바로 위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가 또 22%로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시가 78%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럼 2024학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이제 그 정시는 숫자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그 늘어났을 때 최소한 수시 2022학년도 때처럼 수시가 이제 75%, 정시가 한 25%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둘 수 있다면, 정시가 조금 더 많아질 거라 본다면은, 최근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치를 2023학년도에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가 인원이 4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걸 교육당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에서는 조금 실질적인 증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75대 25 정도. 그러면 이제 정시를 많게 해서 30이라고 봤을 때 수시는 이제 70이 되는 거죠. 그러면 70인데 거기서 60, 만약에 이제 수시 쪽에서 한 5 내지 10% 정도가 미등록생이 발생돼서 정시 인원으로 간다고 치면은 60대 4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이 16개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의 실질적인 비중은 50대 50 정도로 숫자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학년이니까 자녀들이 1학년이니까 시간도 많이 있고 뭐 준비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여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2024학년도를 치를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면서 세세하게 준비를 하되 수능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정시를 치르는 것은 차선이고 인원도 많이 뽑고 있지만은 수시와 정시에서 똑같은 성적을 가진 학생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보다는 수시 쪽에서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최소한 한 단계, 한 그룹 이상 높게 지원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수시 우선, 정시 나중 이렇게 해서 수시 쪽에 우선 주력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자, 수능은 지금 11월 16일, 즉 18일 날, 17일 날, 16일 날 이게 하루씩 이제 쫄아들었죠.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은 2023년도 11월 16일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40%가 확정이 됐고, 일반대는 30% 이상 확대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개서만 유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 소개가 돼. 소개서가 이제 완전 폐지됐어요. 물론
교사 추천서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EBS 연결은 여전히 50%로 축소돼서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이제 정확히 우리가 아실 수 있죠. 자, 여기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하고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돼 있다. 폐지된 상태에서 유지되는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자기를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것 외에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규모 있게 짜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의 수능 선택 과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택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대학들이 특히 자연계에 나타나 있는 대학, 빨갛게 칠해져 있는 대학들이 있죠. 이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꿈속에서 봤을 때 기분이 좋은 대학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급적 우리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대학들이 여기 대부분 포함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들 대학들이 인문 계열에서는 과목 선택이 뭐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되게 자율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연계는 국어는 비슷한데 수학에서 다 차이가 있죠. 좀 욕심이 많은 쪽에 있는 대학들은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이라게끔 하고, 이 중에서 또 미적분이 대부분 택해요. 그리고 탐구에서는 아무거나 2개 택할 수 있지만 과학 탐구 2개로다가 지정한 대학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것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미 택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에서는 화법과 작문이 한 75% 이상, 언어와 매체는 20% 수준대, 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어떻든 절대 다수가 이제 화법과 작문을 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은 인문계는 확률과 통계, 자연계 쪽을 가는 학생은 미적분 기하 중에서 미적분 쪽에 거의 치중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은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는 이제 아랍어 시대는 끝났고, 지금 올해 수능 원서 접수한 학생들 보니까 2022 기준입니다. 아랍어하고 일본어가 25%의 전체 100 중에 2개 50%입니다.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어입니다. 근데 이제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제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외국어 해갖고 사탐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능은 많이 역할을 못 합시다. 거의 상실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제2외국어 과목은 부가적으로 제2외국어를 치렀느냐, 안 치렀느냐, 준비를 했느냐, 뭐 이런 정도로 대학이 반영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이 부분에 아랍어 관련된 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수시 정시로 이제 따지게 되죠. 자, 1학년 때 성적은 학년별 구분 없으면 33.3%의 비중이 있죠. 공부하는 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대학들을 보면 20대, 40대, 40 또는 30대, 40 또는 뭐 30대 2, 3학년 70 이런 식으로 해서 고학년이 될수록 비중이 크거든요. 1학년 때 성적이 보통 한 100 중에서 한 20 정도를 반영을 하는데 2개 학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2024학년도에는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주변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미 1학년 때 지금 나온 성적을 보니까 도저히 이 성적 유지해가지고는 수시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뭐 수시에서 뭐 학생 뭐 교과 전형이든 뭐 학종이든 다 날아간 거니까 그냥 나 수능 준비해가지고 그냥 정시로만 가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조언을 해주세요.
1학년 때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학년별 비중을 따진다면은 아직은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9월 접어들은 단계니까 이제 아직 10월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거의 남았거나 중간고사 치르는 단계에 기말고사가 남고 이런 단계입니다. 아직 성적 나오려면 멀었잖아요. 이제 1학년 1학기 성적만 나온 거예요. 10%, 전체의 10%만 치른 거고, 설사 1학년 2학기까지 다 치른 단계에서 그런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20%예요. 아직 80% 남은 거죠. 근데 1학년 때는 2개 학기예요. 2학년 때 2개 학기고 3학년 때 1개 학기예요. 3학년 때 잘하는 거는 2학년 때 잘하는 것의 2배를 잘하는 겁니다. 왜냐? 1개 학기 40%, 2학년 때 2개 학기 40%니까. 또 3학년 때 잘하는 것은 1학년 때 잘하는 것이 4배를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 2개 학기에 20%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해서 자녀들을 독려할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변 부모님들을 힘을 좀 주셔도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겁니다. 자, 근데 3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이제 가는 전형을 따지는데 학생부 교과가 평균적으로 한 3등급, 2등급을 벗어나고 있다. 또는 2등급 이내에 있다. 여기서 이제 수시 전형이 좀 달라지죠. 수시 전형은 그냥 예나 지금이나 딱 3가지예요. 여기 있는 요 3가지입니다. 근데 2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 같은 경우면은 이 학생부 교과에 당연히 도전해요. 이 학생부 교과에는 서울 시내 쪽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학과 학과에 따라서 1.7등급이냐, 1.5등급이냐, 1.3등급이냐, 또는 1.1등급이냐, 이게 다 차이 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학생부 교과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논술 면접 또는 학종도 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학생부 교과가 만약에 그때 3학년 때 돼가지고 2등급 수준을 벗어나겠다. 그런데 이 수도권 쪽, 경기도나 이쪽에 있는 대학에 이제 한 2.5등급 전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지만 거기는 내가 뭐 별로 생각이 없다. 이런 학생들은 굳이 뭐 교과 생각할 이유가 없죠. 논술 그리고 그리고 학종에서의 면접 또는 교과에서 이거 2가지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면접으로 가거나 학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수시에서 6번 기회를 갖게 돼요. 6개 전형이나 6개 대학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개를 이 2가지 형태에서 찾는 건 쉽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는 지금 학업 역량, 이건 교과예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적, 창의적, 인적성, 이게 이제 이 5가지 형태로 이 사다리꼴 형태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교생활기록부 쪽에서 골고루 이제 잘하는 부분들을 갖고서 이제 학종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들은 1학년 학부모님들이니까 아주 구체적인 깊은 것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되겠고, 다만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나는 제 친구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이 몇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저 친구는 합격이 됐다. 왜 그렇지? 이런 케이스. 대학은 대체적으로 이 5가지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형태를 좋아하고, 또 그중에서 어떤 대학은 아주 어떤 부분을 잘하는 대학에 또 선호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한두 가지를 아주 잘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그보다는 잘하는 부분은 좀 적더라도 골고루 잘하는 걸 갖고 있는 학생을 원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은 의외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주요 종합전형 평가 방법은 여러분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의 평가인데
지금부터 슬슬 이 평가 요소가 뭔지,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이 뭔지 따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녀가 활동을 잘 꾸미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고3이 돼서 수시를 도전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가시면은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 같은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굳이 같이 상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충분히 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출결은 뭐 앞으로 무단결석이나 무단조퇴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겹치지만 않으면은 크게 데미지는 없습니다. 약간의 감점을 받는 케이스 정도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을 받아도 대학에 제공이 안 돼요. 이건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솔직히 수상 경력까지 제공이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게 뭐 교육 정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상을 받는 것을 대학에 제공되지 않고 대학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서 안 시키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평생을 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니까 그런 부분 쪽에 뭐 어느 정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또 활동한 부분을 잘하면 상이 떨어지게 되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한다는 그런 정도의 위안을 삼으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업에 대학을 나와서 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됐을 때,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일부 기업들에서는 고등학교 학적부 상을 보는 경우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개 출신 대학도 보지만 출신 고등학교의 학적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여기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다 사라진 거죠. 참 아쉽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은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율동아리가 미반영되고, 뭐 청소년 단체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학생들한테는 그게, 개입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봉사활동에서 개인 봉사활동이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한 활동인데, 중요한 건 그래요. 그만큼 이제 학교에서 봉사활동이 중요시 되는데,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좀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외부 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정 시간만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에 좀 벗어나서 좀 학교 주변, 소위 말해서 그전에는 이제 교회 활동적인 했던 부분도 학교에서 학교 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획 잡아가지고 하는 봉사활동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개인 봉사활동이 아주 없어졌지만, 그래서 학교 활동에 집중하지만, 시간 수도 적어지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학교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학교도 나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보조를 맞춰가거나, 또 독려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에서 진로 희망 분야 뭐 대입에 미반영 온다. 이거는 뭐 진로를 중간에 바꾸다 보면은 괜찮다 해도 부담 가졌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적어지는 않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자, 금수저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로 이제 학생들을 했던 어떤 언론사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지만, 그 언론사에서 그 기자가 옛날에 좀 단편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썼던 걸로 봐요. 공부를 잘하는 소위 금수저 학생들한테만 이 세특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잘하는 요소들이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쓸 게 많아요. 선생님들은 좀 편하죠. 그러나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 자, 보통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면 학교 내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보강적인 학습을 하는데, 그런 걸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전념하는 학생의 그런 자세, 또 어떤 것을 받았느냐.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방과 활동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방과 활동도 이제 미기재가 되니까, 단계는 많이 또 거기서도 축소됐지만,
이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써주세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요, 아예 대입에서 미반영돼요. 이제는 제목하고 저자명도 필요 없는 겁니다.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입에는 미반영되지만은 가능하면은 독서는요, 다양성이 꽤 많이 할 수 있는 한에 서되 우리 학생이 자녀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 그 학문 쪽하고 아주 관계가 많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끔 해주시고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게끔 정리하게끔 뒀다가 나중에 대입에 미반영하지만 면접장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장에서는 쓰여지니까 그때 활용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거든요. 이걸 500자로 줄었는데 이 500자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부담되죠. 자, 이게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이게 사라진 교사 추천서를 대체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 사라진 것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언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담임 선생님하고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대화를 좀 자주 가지세요. 가끔씩이나마. 온라인 대화도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자녀가 어떠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했고 지금 이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은 학교 생활기록부 속에 있는 세특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항들에서 선생님들이 그거 엑기스만 꼽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자기소개서와 교사의 추천서 이 사라진 부분을 보강해서 우리 아이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선생님, 그 다음에 교과목을 가르치시는 세특을 작성하시는 우리의 학교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학생부 변경사항은 다 있던 게 이제 빨갛게 칠해진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무지 없어졌죠. 그러니까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남아있는 부분들에서 이 역할이 크다는 거. 그래서 점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비중,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남은 부분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고 세특 매우 중요시됐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학년도 입시는 수상 기록이 대학의 제공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종과 더불어서 논술 전형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논술 전형은 이제 문과의 논술하고 이과적인 논술하고 틀리죠. 근데 이과적인 논술은요, 수학과학 논술이죠. 어떤 대학은 수학만 위주로 보고, 어떤 대학은 수학과학을 같이 보고. 근데 학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글쓰기가 아니죠. 결국은, 수능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학력을 높이면은 자연계 쪽에서는 논술에 대한 것은 저절로 적응이 되고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인문계는 약간의 이제 작문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인문계 쪽에서도 지금 국어 영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경상계통 쪽에서는 수학, 논술조차도 수학 문제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문들은 주로 교과서하고 EBS 교재의 지문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EBS의 인용은 이제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5, 6월 달에 대학에서 이제 모의 논술을 실시를 합니다. 올해 이 코로나 속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이 대학들에서 모의 논술을 하면서 아예 학생들을 온라인에서 논술문 작성하게 해갖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줬어요. 이 논술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혜택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기회를 놓치셨어도 2학년 올라가서 또는 3학년 때 이 모의 논술 치르는 이때 됐을 때 열심히 대학교 홈페이지 뒤져보시고 귀동냥 하셔가지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정보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모의 논술 온라인으로 이제
지원해가지고 그 응시해갖고 그 답안 편성하고 그럼 대학에서 이제 평가해 주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의 그 소위 기본적인 지렛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대학이든지 논술에서는 기출 문제 이게 실제 현장에서의 나중에 논술문 작성하는데 최고의 이제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발 더 앞서는 전략서기. 뭐 1학년 2학기 저하고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렇게 직접 얼굴을 화상을 통해서 대면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적어도 자녀들이 이제 꽤 공부들을 열심히 한다고 봐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정말 1학년 가급적이면 1학기 때 이걸 딱 결정을 져야 되는데 이미 2학년 돼서 이제 진로가 인문 쪽이냐 자연 쪽이냐가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학이 모의평가나 이제 학제를 치렀을 때 수학이 3등급 중간 때 이하를 3등급 때 밑에 급으로 나오고 있다 하면은 요건 자연계가 아니라 인문계 쪽에 거의 맞는 학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보면은 우리 아이가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랬다. 9학년 올라가면 또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는데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서 계속해서 힘든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학년 때 1학년 때는 문과이과 같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수학을 공부하는 또는 수학을 재밌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인문계열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 적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문계열 선택을 좀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 위해서 정말 잘해 주셔야 할 거는 이제 내년도 2학년 돼갖고 2학년 말 돼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부터 3학년 1학기 후반, 즉 한 7월 달, 즉 대학이 이제 8월 달부터 굉장히 바쁘거든요. 수시 준비 때문에.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우리 자녀가 이제 대충 지망하는 대학들이 몇 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실, 즉 입학처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사정관실을 한 달에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방문해가지고 학생부 서류하고 자기소개서 초안 가지고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학생부 했을 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좀 덜 해도 되는 거 이런 걸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똑똑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2학년 다 마치고 3학년 때 이제 계속 입학 사정관실을 찾아가서 사정관을 만날 때 보통의 학부모님은 갈 때마다 똑같은 입학 사정관을 만납니다. 근데 똑똑한 학부모는 갈 때마다 서로 다른 학부모님을 사정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생기부나 이런 것 등등을 그 대학의 많은 사정관들이 볼 수 있게끔 기회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학생이 이 대학에, 이 전형에, 이 학과에 꼭 갈 거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글을 통해 갖고 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한테 귀담아 듣고 여기 머릿속에다 뇌파에 박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1단계에서 서류 전형의 평가를 그분들이 하는데 그 전형을 우리 아이가 지원한 전형을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관심이 많이 간 학생은 확인 과정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은 우리 그 전형을 딱 맡기도 하고 또 2차 단계, 제2단계에서 면접은 대학교 그 면접 교수만이 그 면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 따라서 입학사정관들이 면접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서류들을 보는데 이미 상세한 서류들을 봤기 때문에 잘하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교내 봉사만 반영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 뭐 지금 이 얘기를
지식 삼아 그냥 들어주시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건 실감나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주변에 지금 올해 대학을 갈 고3 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주변에 학부모님이 혹시 꼭 명문권 대학에 좀 발을 좀 딛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토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걸 말씀 주세요. 자, 분교에서 본교로다가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 고대, 연대, 동국대, 건국대 있죠? 여기 빨갛게 칠한 것은 금년도, 즉 2021학년도, 2020년 말에 이 학생들이 자기 과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지고 최상위의 등수를 유지해가지고 본교 쪽에 시험을 면접고사를 간단하게 치르고선 귀신도 모르게 지금 입학한 겁니다. 지금 고대 세종에서 안암으로 24명, 연세대학은 미래에서 신촌으로 29명이 갔죠. 또 동국대학이 25명, 건국대 16명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길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중앙대, 안성, 경희대, 수원, 외대, 용인, 단국대, 천안 여기는 분교, 본교가 이미 통합이 돼 있죠. 1캠퍼스, 2캠퍼스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캠퍼스는 합격선이 낮죠. 그래서 힘들이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 딴 데는 분교에서 본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학년 동안을 다니면서 학점을 아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단계가 따르지만은 여긴 그냥 들어가면은요 2캠퍼스, 1캠퍼스가 아니에요. 그냥 통합 본교 졸업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에 있는 그동안의 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진학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 한 1만 한 2천 분 이상 분들과 매년 제가 자료들을 해갖고 이제 메일로다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이 PPT 자료를 별도로 그리고 각종의 입시 자료들 저희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입시 자료는 일반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입시 자료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받고 싶으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휴대폰 번호 그리고 자녀의 학년 이걸 표기해가지고 저한테 제 이 휴대폰 3717-0950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또 문자를 드려서 자료가 같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 잘 들어가신 후에 무난하게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한테 사양 문자를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가는데 조금이라도 저희 연구소와 저 김영곤 소장이 일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또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는 우리 이천총설 기숙학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들으시고 싶고 또 다른 것도 들으시고 싶으면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다가 김용곤 TV라고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이제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늘 이 내용도 곧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김용곤 TV 유튜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김용곤 TV 보셔가지고 많이 또 여러분들께서 유익하다고 하실 때는 또 뭐 당연히 구독 눌러 주시겠죠. 근데 저한테 그 구독이 필요한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동안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또 다른 그런 대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